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오창일의 광고회실에서 광고회사의 매력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광고 대행사 인사이드 6번째 시간입니다. 광고회사의 그 내부의 이야기, 그다음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행사, JTBC에서 방영한 대행사 TV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추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크리에이티브의 사화론, 네 가지 화가 네 가지 있다는 것이죠. 중의법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관련해서 네 사화론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었고, 지난번에 주전자 정신에 말씀드렸었죠. 고하인 상무의 크리에이티브 DNA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행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씬이 나오죠. 제가 왜 아트한테 카피 컨펌 받아야 됩니까? CD가 없는 상태에서 아트 디렉터하고 카피라이터가 서로의 주도권을 해서 광고 안의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이 광고회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전혀 이제하고 서로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고 자기 아이디어, 설득, 그다음에 카피 영역, 아트 영역에 대한 어떤 싸움, 논쟁, 그죠? 설득 이런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볼 때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이야말로 광고이고 광고 크리에이티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트와 카피입니다. 아트는 사실은 예술 감성 쪽에 가깝다 볼 수 있고, 카피도 물론 감성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메시지니까 다소 약간 이성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영역, 두 직종, 두 전문 프로 영역입니다.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생존 경쟁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아주 고도의 지적인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생존 경쟁인데, 근데 설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성과 감성이 서로 넘나들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의 가슴 속에 녹화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냉정한 이성, 열정의 뜨거운 가슴, 그죠? 그것이 만나는 그 두 영역의 사이를 왔다 갔다 가역 반항하듯이 왔다 갔다 소통하는 그런 것을 즐길 수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 두 직원의 그 크리에이티브 직원 스텝의 어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다.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있는 크리에이티브의 사활입니다. 자,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기론이 광고 크리에이티브다. 광고 표현보다 광고 창작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먼저 아트가 강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카피가 강한 경우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카피가 약하고 아트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네 개의 사분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아트가 강하고 카피가 약하면은 그림 중심이다. 그림 화자죠. 아트가 강하면서 카피도 강하다. 카피가 강하면서 아트도 강하다. 그러면 두 영역, 즉 메시지와 감성, 아트, 그림 영역, 비주얼 영역이 조화롭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는 조화로울 화자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카피는 강한데 뭔가 아트가 좀 약해 보인다. 비주얼적인 요소가 설명이 약하다. 비주얼적인 서포트 보조가 약하다. 강약의 차이가 있더라.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카피 중심, 즉 말씀 화자죠. 말 중심의 화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카피도 약하고 아트도 약하다. 그러면 저항이죠. 화를 입는 거죠. 그 브랜드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사화론이란 말로 저는 이 아트와 카피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광고를 사활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제가 쭉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디어 발상하고 논쟁하고 설득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설득의 기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주얼 전략을 세우고 카피 전략을 세울 때도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에 따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화론적인 접근, 아트와 카피의 경쟁력, 상호 보완 관계, 상승작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지, 강점이 뭔지, 보완할지 뭐지 이런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사활론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하는 직종에서 아트가 됐든 카피가 됐든 보완하시면 좋은 설득 자료가 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창작의 선택 3, 집중 3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트와 카피의 결론인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구성, 표현의 구성 요소를 무엇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할 때 여러분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크리에이티브 창작에서 선택 3개는 꼭 해라. 필수적으로 체크리스트라는 이야기죠. 하고 집중 3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목표 고객이 분명한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 메시지가 구어체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광고를 보고 났을 때 하나 남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걸 저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고객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 스스로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피 메시지가 쉽게 쉬운 상황으로 되어 있느냐, 기억에 남는 요소가 뭐냐, 그죠? 그 객관적 상관물, 우리가 원시 원컷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물건, 하나의 사물, 하나의 비유법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그 크리에이티브 창작의 퀄리티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분이 목표 고객은 고객 프로파일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어체 쓴다는 것은 연결 컨셉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럼 댓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브랜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 어떤 단어, 어떤 카피로 연결되느냐는 것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따질 수 있을 때 구어체를 쓰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결국 생활 언어이고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육성입니다. 그 다음 객관적 상관물은 연상과 기억 요소죠. 광고가 끝났을 때 남는 하나의 요소. 그럼 이건 이제 그림도 될 수 있겠고 카피도 될 수 있습니다. 아트와 카피 행복한 결혼을 했으니까 아트가 남든 카피가 남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객관적 상관물이냐 혹은 객관적 상관어 단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혹은 객관적 상관어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꼭 기억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좌우하는 제6감이다. 식스 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창작의 퀄리티를 리뷰하고 스스로 보완할 때 집중해야 될 게 3가지. 반전, 스토리텔링 했을 때 뒤에 반전이 있느냐? 기성전결만 안 된다는 이야기 했었죠. 반전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반전한다는 것이 바로 광고하고 스토리텔링의 핵심적인 요건이다. 그래야 재미가 있다. 드라마적인 재미가 있다.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건 아트입니다. 역시 광고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뻐야 좋죠. 아름답다, 예쁘다.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된다. 이것들이죠. 그래서 아트에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요 이미지 이전 효과가 있고 광고 이미지가 브랜드에 그대로 이전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광고가 좋으면 브랜드도 좋아 보인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영상 및 예술, 그 다음 매직이다. 그죠? 로직이 아니고 매직으로 된다는 거죠. 도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성을 토해내서 예술적인 감성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아트다. 그 다음에 광고는 비즈니스라 말씀드렸죠. 꼭 이 광고를 했을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효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판매 연동과 효율성적이고, 그것은 결국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자료고 빅데이터죠. 빅데이터고 하니까 그런 관련되는 지식과 그런 특징을 잘 아시면 그런 특징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됩니다. 아무튼 아트, 사활론과 선택 3, 집중 3이다. 선택 3, 목표 고객, 구어체, 객관적 상관물. 아시죠? 그 다음에 집중 3은 반전, 아트, 효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요약한다면 우수 크리에이티브 필수 요건 4가지입니다. 구어체, 상황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와 유머로 친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죠? 항상 구어체가 우리 모습이 많이 남는다. 시각화, 연상 효과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시각화 잘 돼야 된다. 즉 객관적 상관물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반전 아까 말씀드렸죠. 의외성은 반전은 기성전결에서 실짝 뒤집어주기 때문에 의외성을 준다는 것이죠. 예술적 감동은 낯설게 하기 효과와 같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unexpectedness, 의외성을 줄 수 있는 반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광고 참 재밌다 했을 때 거기는 항상 반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브랜드와의 관련성이 아주 커야 됩니다. 이 관련성이 없으면 일반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광고는 상업적인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잘 녹아 있어야 된다. 구어체, 시각화, 반전, 관련성 이 네 가지를 꼭 입력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사를 통해서 이런 시사점, 우수 크리에이티브가 뭐냐, 즉 아트와 카피, 논쟁, 싸움, 설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숨어있는 이런 중요한 광고 이론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업무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여서 언급드렸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